자, 이제 둘째 시간 시작합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자, 208페이지 와보시면은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점유자가 행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유권의 기한,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이걸 지금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해놨고, 우리가 물권 총론할 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뭐뭐 있었어요. 예? 갑자기 저 숨고 싶은데요. 처음에 뭐가 있었죠? 예. 반환 청구요. 반환 청구요. 돌려달라고. 자,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그럼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방해 제거 청구. 그죠?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는요? 방 청구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거죠, 제 마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204조 보이시죠? 204조.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205조 점유의 보유라고 돼 있죠. 이거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 206조 예방 청구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 순서대로 204조 반환 청구, 204조 반환 청구, 205조 방해 제거 청구, 206조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조문 함께 읽어보죠. 204조 읽어봅니다. 점유자가, 제가 읽겠다는 뜻입니다. 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침탈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침탈이 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항상 반대 해석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침탈이 없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침탈 없으면 못한다. 자, 이야기입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여기서 말하는 전항의 청구권이 뭐를 말하는 거죠? 전항이 몇 항이죠? 1항이잖아요. 1항에서 말했던 청구권은요, 반환 청구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전항의 청구권 같은 경우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지 못한다. 자, 밑에 줄, 그러나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반환 청구를 또 할 수 있다 그러고요. 자, 2항을 확인합니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내려갑니다. 205조 1항. 점유자가 방해를 받았을 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항입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206조 점유자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예방 청구죠, 그죠? 자, 이항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전조 3항을 준용한다. 전조 3항이라고 하면 204조 3항을 말하는 겁니다. 네. 방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그 시점서부터 1년 내로 행사해라. 이 정도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요, 204조, 205조, 206조 이 세 가지 청구 중에서 204조 반환 청구.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주로 여기서 출제돼요. 별 2개. 205조, 206조는 그냥 조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여기라는 거죠. 1항.
뭐가 있어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침탈이 있어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항 침탈자의 선의에 특별 승계인 에게는 행사한다, 행사 못한다? 행사를 못한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자, 3항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로 행사? 1년 내로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예요. 자, 관련된 사례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사례가 보일 거예요. 자, 먼저 A가 소유자라고 돼 있고요. 갑이 점유자, 을이 침탈자, 병이 승계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A가 소유자. 그죠? 그리고 점유자가 있어요. 갑이 점유자. A란 사람이 벤츠를 소유하고 있다. 벤츠. 이걸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자, 근데 이제 차가 이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비하시는 분한테 차 갖다 맡긴 거죠. 차를 맡겼다.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A로부터 벤츠를 넘겨받아서 차 갖다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라는 것입니다. 점유자. 자, 근데 여기서 이 갑이 점유하고 있던 벤츠 차량을 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침탈하였다. 침탈자다. 을이 침탈자. 여기서 침탈했다는 것은 점유를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훔쳤다는 거예요. 나쁜 놈아, 차 훔쳤어요. 자, 그러면 침탈이 있었으니까 점유자는 침탈자를 상대로 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돌려달라고. 돌려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차를 돌려달라고. 근데 을은 차를 훔쳐서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빨리 팔아먹어요? 빨리 팔아먹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빨리 팔아먹어야죠. 그럼 병은 을로부터 차를 또 매수하면서 도난당한 차량인지 알아요, 몰라요? 병은 모르죠. 병은 모르죠. 선의 몰라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 야,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점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204조 2항에서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병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이 차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돼 버린다는 거죠? 병한테 차가 귀속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소유자 있어요. 소유자 A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 차 가지고 와. 벤츠 가지고 와. 반환 청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차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벤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차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예? 제 친구 중에 그 벤츠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안에서 과자 못 먹어요. 예? 차에서 과자 먹으면 안 돼요. 바로 나가라 그래. 너 바로 나가. 바로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차에서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비듬 떨어진다고, 차에 비듬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갑이 행사하는 반환 청구, A가 행사하는 반환 청구, 같은 반환 청구, 다른 반환 청구,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갑이 행사하는 반환 청구는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점유물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A가 행사하는 반환 청구는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점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반환 청구하고 소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반환 청구가 내용이 달라요. 뭐가 더 강력하죠?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점유물 반환 청구 204조. 이거 204조. 소유물 반환 청구 213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다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204조 이 점유물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1항에서 말하고 있듯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탈이 있어요. 그리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를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소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반환 청구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1번입니다. 갑은 벤츠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라도 그냥 점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점유를 침탈한 을 상대로 해서 벤츠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탈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입니다. 을이 차량을 도난 차량임을 모르는 병에게 헐값에 매각해서 인도했다. 도난 차량임을 모르는 이죠. 그러니까 선의라고 하기라고. 선의. 모른다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입니다. 이때 차량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갑이 이 침탈자로부터 승계받은 선의의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204조 2항 제한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해서 차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건 누가 하는 것이다? 제가 하는 거죠. 제가. 그죠? 감히 내 차를 네가 훔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자, 한 가지 더.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고 침탈자가 있을 때 침탈자가 차를 훔쳐갔다면은 점유자는 침탈자 상대로 해서 점유물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자, 근데 을이 만약에요. 침탈자가 아니고 사기꾼이라면 침탈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둘 다 나쁜 놈인데 자, 침탈자는 훔쳐간 거예요. 갑이 점유하고 있던 걸 훔쳤다, 침탈자는. 근데 사기꾼은 훔친 게 아니고 교묘하게 갑을 속여서 갑을 기망하여서 갑을 속여가지고 갑이 들고 있던 걸 억지로 빼들어가는 게 아니라 갑이 자기 손으로 넘기게끔 만드는 거죠. 사기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사기꾼이 갑이 들고 있던 그 차를 억지로 뺏어간 겁니까? 갑이 지 손으로 준 거예요. 갑이 지 손으로 넘긴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망은 침탈이다, 침탈이 아니다. 이거 침탈 아니에요. 기망은 침탈이 아니므로 이때 점유자는 이 사기꾼한테는 점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훔치지 말고 속여서 가져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얘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건 결국 자동차가 누구 거 돼버린다는 거. 사기꾼 거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소유자는 사기꾼한테 내 차 가지고 와.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이라는 거는 별개의 다른 물권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라고요. 지금 이제 갑이 행사하는 반환 청구는
점유 물 반환 청구. 요 반환 청구는 점유 물 반환 청구. 204조. 행사 못한다. 왜냐면 침탈이 아니므로. 그러나 A가 행사하는 반환 청구는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 이거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침탈이 있든지 말았든지 내 물건 가져갔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 차이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점유권 파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소유권 파트로 넘어가죠. 자, 소유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자, 첫 번째 소유권의 의입니다. 의, 개념 먼저 잡고 가죠. 두 번째, 소유권 취득 파트에서 이 취득 시효라는 게 나와요. 취득 시효. 세 번째, 공유라고 하는 부분. 공유. 뭐 이것들 외에도 조금 더 다른 내용들도 더 등장하지만 일단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먼저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공유 파트.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 2개. 매년마다 반드시 출제입니다. 매년마다 출제, 공유. 취득시효 별 1개. 책 보세요. 211조 확인합니다. 211조. 소유권 개념에 보시면 211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무슨 물건이라 그랬다, 지난 시간에. 소유권을 무슨 물건이라 그랬다, 지난 시간에? 예, 완전 물건이라 그랬다. 완전 물건. 소유권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다. 왜 완전하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서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다. 자, 한 가지 더. 소유권이라는 건 영원해요. 영원하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라는 게 없거든요. 소멸시효가 없다. 기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소유권 같은 거. 자, 밑에 내려와서 개념 보시고요. 개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리고 밑에 2번에 보시면 소유권 객체가 나와 있죠. 당연히 물건을 갖다 소유하는 거죠. 객체는 물건이다. 자, 객체는 물건이고 권리는 객체가 아닙니다. 권리는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뭐 분양권, 입주권 이건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분양권도 입주권도 사고 팔고 해야 안 해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거는요. 분양권, 입주권은 매매의 객체가 되는 것이지. 매매의 객체. 그 자체를 권리를 갖다 소유한다라는 거는 개념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3번입니다. 소유권은 영원하다. 기간 제한 없다. 소멸시효 안 걸린다. 영원합니다. 자,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210페이지에서 상린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기본서 나왔을 때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넘어가세요. 자, 212페이지로 바로 오시면요. 이제 03번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에서 1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죠. 취득시효로 들어왔습니다. 취득시효. 시효. 일단 시효라는 거 뜻을 아셔야 돼. 시효. 자, 시효가 뭔 뜻이냐면은 시간의 효과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효과, 시간의 효력. 뭔가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뭔가 효력이 생기든가
없어지든가 이게 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의 효력을 통해서 뭔가 권리가 발생하는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있고요. 취득시효. 반대로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시간의 효과로 소멸한다. 시간의 효과로 뭔가가 취득,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취득시효를 만나게 되고 이 취득시효 안에 또 들어갔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요. 점유 취득시효. 그리고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245조 1항, 등기부 취득시효 24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먼저 조문 속에서 일단 확인을 좀 해보면 지금 212페이지 밑에 쪽에 나오는 건 파랑 색깔로 표시된 부분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245조 1항을 확인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라고 돼 있죠. 확인하세요. 한 장 넘겨서 215페이지 와보시면 215페이지 파란색 2번에 등기부 취득시효 나오고 있습니다. 245조 2항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가지의 취득시효가 있는 거예요. 245조 1항 점유 취득시효,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여기서 점유 취득시효가 주로 출제돼요. 자, 점유 취득시효 여기서 주로 출제. 얘는 그냥 좀 쩌리라고 하죠. 쩌리. 네. 쩌리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약간 떨거지 같은 느낌이라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네? 어떤 분이 게시판에 질문하셨어요. 쩌리가 뭡니까 도대체? 쩌리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모르세요 쩌리를? 예? 떨거지.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순환 과정에서는 점유 취득시효 여기를 위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 이론 과정까지 잠시만 빠이빠이. 이번 순환에서 보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부분을 다시 피시고요. 조문 다시 읽어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첫 번째 요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네요. 이걸 자주점유라 그랬죠 아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이거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20년 자주, 평온, 공연점유까지. 그리고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하라는 겁니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경계가 있고 여기를 갑이 소유, 여기를 을이 소유하고 있어. 갑 소유, 을 소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을은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 같은 경우는 그냥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갑은 땅이 안 나타나죠.
땅에 찾아보질 않는 거죠. 그냥 투기 저기 사기만 해놓고. 자, 을이 농사 짓다가 이제 자기 땅에서 여기서 이렇게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사 짓죠. 이렇게. 근데 갑은 없잖아요. 갑은 없으니까 자꾸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다음 해는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죠. 계속 이렇게. 조금씩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일부러 넘어가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씩 계속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한 요 정도 되는 땅을 을이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요 땅은 아시다시피 누구 땅입니까? 갑 땅입니까? 을 땅입니까? 여기 갑 땅이라고, 갑 땅. 근데 을은 여기서 계속해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20년째.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땅은 누구 소유인 것처럼 보입니까? 예, 을 소유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20년이 흘렀어요. 을은 소유의 의사가 있었어요. 내 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소유의 의사가 있고 평화롭게 했으면 평화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그리고 숨어서 몰래 한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대놓고 점유를 하셨다는 거죠. 20년 동안에.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주 평온 공연 점유를 20년간 하게 되면은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래서 을이 이걸 행사하는 거예요. 소유권 넘기시라고. 을이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땅을 순순히 넘겨줘요? 갑은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줄 거 아니에요? 아니, 갑이 예를 들어서 뭐 을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20년 동안 제 땅 점유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등기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합니까? 갑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갑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을한테 그냥 나가라, 그냥 남의 땅에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결국 이제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간다면 여기서 과연 누가 승소를 하게 되는 것이냐? 우리 민법에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년간 점유를 해왔던 거라면은 을이 승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을의 승소로 인해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로 인해서 을이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런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은 억울합니까? 갑은 안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하다는 거예요. 민법의 시각에서는 갑이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은 20년 동안 권리 행사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너 20년 동안 잤잖아. 너 잤다.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자.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자, 다시 한번.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잠은 돼야 안 돼요, 자면.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된다고. 깨어 있어야죠. 그죠? 예.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서론에서요, 서론. 동그라미 1번 확인합니다.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 묻지 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 인정해주는 제도, 이게 바로 취득시효인 것이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하세요. 시효로서 취득되는 권리들 나와 있습니다. 자, 점유를 요소로 하는 뭐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다른 것들 만지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 소유권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소유권부터. 자, 그리고 좀 추가하세요. 뭘 추가하시냐면은 취득시효는 자기 소유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도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용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자기 소유물 지분도 가능하고 목적물 전부가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고 일반재산 이런 것들도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취득시효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표에서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고 그리고 동산 취득시효가 보이죠. 동산 취득시효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봐야 되는 거는 부동산 취득시효인데요. 여기서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의 취득시효가 있다. 이번 순환 과정에서는 점유 취득시효를 위주로 내용을 볼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20년짜리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한 상태에서 등기까지 하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밑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20년이 아니라 10년만 있으면 돼요. 10년. 그리고 자주 평온 공연뿐만 아니라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하죠. 선의 무과실도 필요하다. 등기부에서는.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정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죠. 취득시효 요건들 한 개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된다. 즉 자주 점유를 해야 된다. 아까 전에 점유권 파트에서 봤듯이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는 권원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자주 점유가 결국 추정되기 때문에 니은에 나오듯이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주로 인정받는다. 입증 안 해도 돼요. 자, 뒤로. 자, 자주 점유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뒤로 가보시면은 평온 점유 그리고 공연 점유도 필요하죠. 자, 근데 평온 공연 점유도 추정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추정된다. 그러니까 역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증 책임 없습니다. 자주 점유도, 평온 점유도, 공연 점유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가 이를 입증할 책임은 없는 것이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5번을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5번. 취득시효의 효과가 나와, 효과. 기억 확인합니다. 등기 청구권의 발생입니다.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이를 가리켜서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주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한 것이라면 20년 자주 평온 공연 점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표현해요. 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근데 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해서 을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효가 딱 완성이 되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결국 소유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된다고. 등기를 딱 해야 그때 비로소 뭐를 취득한다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등기해야. 자,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요. 자,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이에요. 채권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 정해져 있다. 상대방 정해져 있어요. 상대방 정해져 있어요. 예. 자, 누가 상대방이냐? 자, 등기 청구권 상대방. 누구에게 행사를 하는 것이냐? 상대방. 자,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요.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 그 당시.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 그 당시의 소유자가 바로 상대방이에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자, 일단 이까지 말씀드리고 책 먼저 확인합니다. 자, 취득시효 효과에서 기억에 나오듯이 시효가 완성되면 일단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확인합니다.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뭐냐? 밑에 표에서 첫 번째 칸 A 보시면은 채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따라서 소멸시효 걸립니다. 10년 지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따라서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책에 이제 안 나옵니다.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취득시효에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취득시효. 시효를 완성시켰을 때 등기 청구권 취득한다 그랬고 그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시효가 완성될 그때 그 당시에 소유자.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하였고 시효를 완성하셨으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20년 채웠어요. 그러면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시효가 완성될 그때 그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죠? 갑이었죠. 그죠? 갑을 상대로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딱 태어나면서 등기 청구권 이마에 등기 청구권 맞박에다가 상대방 찍혀서 나온다고요. 누구로 찍혀서? 그럼 이후에 갑이 이거 팔면 갑이 이걸 딴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재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소유권 넘겼어요. 병한테. 그럼 이때 시효 완성자 을은 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행사할 수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병한테 행사할 수. 자, 상대방 누구라고요? 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 병한테는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럼 을은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갑이 팔아먹었으니까. 네. 자, 근데 만약에 을이 시효를 완성한 건 아니고 지금 17년입니다. 자, 점유한 지 17년째입니다. 그럼 3년 더 버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을이
17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갑이 판 거예요. 딴 사람한테. 소유권을 병한테 넘겼어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그 이후에 3년이 더 흐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효가 완성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역시 을은 또 뭐를 취득하게 된다?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죠.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였어요? 병. 이때는 병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이게 취득시효 사례형 문제 두 가지 축 기본입니다. 기본. 무엇을 먼저 했냐에 따라서 제3자 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행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된 게 먼저죠. 시효 완성 먼저 했잖아. 그리고 나서 갑이 팔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완성을 할 그때 그 당시에 갑을 상대로 이미 취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제3자한테는 행사하지 못한다. 자,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넘어간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비로소 20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제3자였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이 억울하지 않나요? 병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완성 당시 소유자. 이 정도는 양호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갑이 소유자일 때, 갑이 소유자일 때 점유한 게 만약에 뭐 19년이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19년 11개월. 19년 11개월 점유했어.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병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지났네. 한 달. 그래도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예요? 그럼 행사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병이 억울해요? 아니, 안 억울해요. 야, 네가 땅을 사면 그 땅에 누가 있는지 가서 봐야지. 병이 가서 봤어야 되죠? 야, 네가 땅에 가봤어야지, 이 양반아. 땅에 가봤어야지. 네가 갔으면. 야, 병 네가 그 땅에 갔으면 그 땅에 누가 있었을 거예요? 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20년을 채우기 전에, 을이 20년 채우기 전에, 야, 너 뭐하냐? 나가. 이렇게 했으면은 을이 완성시켰다, 완성 못 시켰다? 완성 못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고요. 네가 권리 행사를 안 한 거라고. 을이 20년을 채우기 전에 재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 사놓으셨던 거, 저기 내가 사는 지역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땅 사놓으신 거 있잖아요. 가보셔야 돼,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이요? 몇 년에 한 번씩 가봐야 돼요? 안, 20년에 가면 안 돼. 19년에 한 번씩. 19년에 한 번씩 가셔가지고 빨리 다 쫓아내야 된다고요. 빨리 가가지고. 네. 저런 땅 많아요. 예? 저도 제가 몰랐는데 신안 쪽에 땅이 있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땅이. 제가 산 게 아닌데. 아버지가 사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걸 가봤어요. 제가 거기를. 차 끌고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상태가 2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뺏긴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가가지고. 아니,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제가 나가! 이렇게 합니까? 예. 예? 나가세요. 는 아니고 이제 임대차 계약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계약을 하자고 해요. 안 한다 그러죠. 그분들이. 예. 그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거죠. 예.
자, 두 가지 잘 비교해봤고요. 자, 우리 이제 조금 내려가서, 자, 박스 밑에, 자, 표 밑에 보시면 니은에 토지의 소유자는 시효 완성한 점유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라는 표현 나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이거 오묘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소유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있고, 점유를 하는 자가 있을 때, 이분이 지금 현재 여기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지가 지금 18년째입니다. 그럼 아직 시효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시효 완성 안 했잖아요. 아직 시효 완성 안 했죠? 나가.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을은 대항을 한다, 을은 쫓겨난다.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울면서 쫓겨나겠죠, 울면서. 18년 동안 이렇게 점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분이 20년을 쫙 채워버렸다면, 20년을 채웠다. 즉 시효가 이미 완성돼 버린 상황이라면, 자, 이때는 점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전 등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을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은. 자, 그러면 을에게 이전 등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갑한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권리자 상대로 해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신다는 거는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게 이해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완성해버리면 나가라고 못하는 거예요, 완성해버리면. 그 전에 나가라고 해야 돼, 그 전에. 그러니까 19년마다 땅을 둘러보시라고, 19년마다.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아니, 확답을 받으세요, 확답을.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월세 달라고 하면은 월세 준다 그래, 안 준다 그래요? 안 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용대차 계약서라도 쓰세요. 사용대차. 예?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대차, 빌려주는 거긴 한데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걸 사용대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농사,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아니고 저한테 빌려서 현재 쓰고 계신 겁니다라는 걸 서류화 시켜 놓는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분의 점유는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쟁 생길 건덕지가 없어진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서 이거 쓰고 왔다고, 저 사용대차 쓰고 왔다고, 이거. 누구십니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쓰고 왔죠. 잘했죠,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타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분의 점유를. 그래서 취득시효 막는 거예요. 내려가세요. 디귿 확인합니다. 187조.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은 맞지만 187조는 맞는데 그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자, 내려가서 리을 확인하세요.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확인하세요. 최초로 소유권 취득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최초 취득. 자, 여기까지 취득시효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217페이지 공유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